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증여세 그 사례를 좀 다양하게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여세 부담 없이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거 어떨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데요, 10년 동안에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성년에게는 5천만 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증여재산 공제가 2천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년한테는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미성년자한테는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모가 자녀가 1살일 때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겠죠.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11살 때 또 2천만 원을 준다면 당연히 증여세가 없겠죠. 그리고 10년 후니까 21살 때 부모가 성년인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 증여한다면 역시 증여세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태어나서 성년인 21살까지 9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부동산을 주던 주식을 주던 현금을 주던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그 증여세를 과세했다는 근거 자료를 안 미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만약에 1살 때 2,500만 원을 증여했다고 가정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2,500만 원이니까 증여산 공제 2천만 원 공제하니까 증여세 과표가 500만 원 되겠죠. 그러면 500만 원이면은 세금이 10%입니다. 그러면 50만 원을 증여세를 신고하고 내면 되는 겁니다. 뭐 큰 부담은 없습니다. 또 11살 때 또 역시 2,500만 원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 부담은 50만 원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21살 때 만약에 5,500만 원을 증여했다면 5천만 원 공제하니까 과표가 500만 원에 10%면 역시 50만 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세관청에 그 증여세 증여받아가지고 증여세 신고한 내용이 과세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자녀에게 뭐 주식을 줬는데, 여러분 요즘 주식도 상당히 그 재산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랜 기간 보유하고 있으면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1살 때 2천만 원을 증여했는데, 주식을 증여했는데 그게 뭐 10년 후에 2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증여 당시에 시가가 2천만 원이었고 2,500을 주고 증여세 낸 과세 자료가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타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조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나서 다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료 내용을 살펴볼까요? 수증자 정보 내용입니다. 수증자는 김수중입니다. 1995년 1월 5일생이고요. 증여자는 김부친입니다. 아버지지요. 58년 5월 11일생이고. 증여재산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 4천만 원을 줬네요. 그리고 증여일은 2019년 2월 15일입니다. 자, 그러면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니까 5월 31일까지만 신고 납부하고 세금을 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이제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20% 붙겠죠. 자, 특이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수증자는 2013년 2월 1일 김조부 할아버지로부터 조부로부터 주식 2천만 원 시가를 증여받았으며 당시 미성년자로서 증여산 공제는 2천만 원을 적용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으니까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겠죠. 그런데 이번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 4천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증여세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증여재산가액 4천만 원인데 채무액은 없고요. 부채가 없고 증여재산 가산액입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증여한 거를 합산할 거냐? 합산하지 않습니다. 조부와 할아버지와 부는 동일인이 아닙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부로부터, 즉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산가액은 합산하지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 가액은 4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증여세 과세가액 4천만 원에서 증여재산 공제가 3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러면 왜 3천만 원이냐? 원래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성년이 받으면 5천만 원을 공제받잖아요. 그런데 이미 수증자가
성년이 됨에 따라서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서 이미 공제받은 2천만 원을 제외한 3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을 때는 2천만 원 공제받았으니까 추가로 3천만 원을 공제받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증여세 과세과액에서 3천만 원을 공제하니까 증여세 과표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에 세율이 10%지요. 증여세나 상속세 과표가 1억 원 이하일 때는 10%니까 1,000만 원 곱하기 10%면은 증여세 산출세액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표 1,000만 원에 세율 10%를 적용하게 되면 누진공제는 없습니다. 그냥 1억 원 이하는 무조건 10%니까 누진공제가 없고요. 그리고 세대생략 할증과세도 없습니다. 그러면 증여세 산출세액은 100만 원인데요. 5월 말까지 신고하게 되면 신고세액공제 3% 공제합니다. 그럼 100만 원에 3%니까 3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차가감 납부할 세금은 97만 원만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모로부터, 즉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후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즉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지요. 이런 경우는 동일인이기 때문에 합산을 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료 내용 보겠습니다. 수중자 등 정보입니다. 김수중인데요. 95년 1월 5일생이고 증여자는 김부친 58년 5월 11일생입니다. 아버지가 주식회사 성일기업 주식을 시가 2억 원짜리 비상장 주식을 주었습니다. 이때 1주당 가액은 10만 원인데요. 시가 2억 원짜리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증여일은 2019년 2월 15일이니까 5월 말까지만 신고하면 되겠죠. 비상장 주식 1주당 10만 원이 되겠고요. 특이상고입니다. 수중자는 2013년 2월 1일 한 모친 어머니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고 적법하게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그랬습니다. 신고 내용은요. 그 당시에 1억을 어머니가 줬네요. 그러면 그 당시 과표가 1억인데 그 당시 증여산 공제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 공제하니까 증여세 과표는 7천만 원입니다. 7천만 원에 10%니까 산출세액은 7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당시는 신고세액 공제가 10% 공제했습니다. 그러면 700만 원에 10%니까 70만 원이죠. 그러면 그 당시 증여세 자진 납부할 세금은 630만 원을 이미 아들은 납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증여세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증여재산가액, 아버지가 이번에 주식을 2억 줬죠. 2억. 채무액은 없고요. 그런데 증여재산가액, 어머니가 준 현금 1억을 합산합니다. 이거는 동일인이기 때문에 합산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합니다. 결과적으로 모와 부는 어머니와 아버지는 동일인이기 때문에 합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2억하고 1억 합치니까 증여세 과세과액은 3억 원입니다. 그런데 증여재산 공제는 5천만 원이 되겠어요. 왜? 수중자가 성년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증여세 과표는 2억 5천만 원이 되겠죠. 과표가 1억 원 이하는 10%지만 1억에서 5억까지는 20%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2억 5천만 원에 20%니까 5천만 원인데요. 여기서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빼면은 증여세 산출세액은 4천만 원이 나옵니다. 거기 증여세 과세표준 2억 5천만 원 곱하기 7번 세율이 10%가 아니라 20%입니다. 20% 누진공제 1천만 원 빼니까 산출세액은 4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걸 내는 게 아니라 이미 아들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가 얼마 있나요? 기납부세액은 700만 원이 됐습니다. 700만 원을 공제하는 겁니다. 기납부세액 공제 700만 원을 공제하고 그러면 4천만 원에서 700만 원 공제하니까 3,3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신고세액 공제입니다. 지금은 신고세액 공제가 3% 공제합니다. 신고기간 이내에 공제하면 3%니까 3,300만 원에 3%니까 99만 원이 신고세액 공제가
되겠습만 그러면 3,300만 원에서 99만 원을 빼니까 차가감 납부할 세금은 3,201만 원이 납부할 세액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또 동일인인 모친으로부터 증여받고 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